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문화도시 종합사업설명회 시나미 마카보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합사업설명회 섭외를 맡은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소개하고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후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전 신청이 아주 뜨겁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분들 모시고 함께 문화도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분들이 계셔서 딱 두 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도시 강릉의 대표적 시민 거버넌스죠. 문화민회 최진영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정말 큰 역할 해주고 계십니다.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활동가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 네, 문화기획 담당자분들, 우리 강릉시청에서도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서로 환영의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2018년부터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죠. 많은 시민분들의 성원과 또 호응에 힘입어서 강릉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정말 열심히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강릉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정말 많은 성과를 지난 한 해 동안 냈습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사업에 대해 다시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렇죠. 박수가 터져나와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많은 일들, 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아마 우리 많은 문화 시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는 법정 문화도시로서 만든 두 번째 해인 만큼 더 많은 분들께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문화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또 오늘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 소규모로 모신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관심 갖고 찾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지난 한 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또 올해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는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김현경 총괄 코디네이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벅차고 떨리는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 밤에는 완연한 봄이라서 많은 분들과 함께 꽃놀이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회자께서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올해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담당자들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죠?
우리 강릉시의 문화도시 비전은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강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싶고 또 살러 들어오고 싶은 도시, 소위 말해서 이 정주성이 높다라고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도시를 좀 천천히 여유롭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시나미한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도시 비전을 가지고 설계한 여러 굵직한 사업들이 지난해 1월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의 목표를 가지고 8개의 분야에서 전체 18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은 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또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넓히고 새로운 지역의 발전 동력을 창출해서 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 하에 각 단위 사업들이 서로 간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엮여서 앞서 말씀드린 비전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문화도시는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도시 1년차 작년부터는 문화도시의 어떤 기반을 닦고 또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조성 계획에 따라서 작년의 경우는 문화도시의 추진 동력을 좀 끌어올리고 성과가 아니라 과정과 참여에 기반한 문화 계획을 지역에 좀 알려내고 또 창작이나 향유를 좀 넘어서서 생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문화 산업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힘을 좀 많이 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사업은 전체 한 96%에 달하는 사업에 있어서 정량적인 목표를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목표들을 달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이제 시행착오나 오류나 실수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 환류까지 이어지는 활동들을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굉장히 열심히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이제 참여하신 개개인 분들과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여쭤봤었습니다. 연말에 사업에 직접 참가하신 분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주셨고요. 또 문화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나 이미지 개선 부문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더 세밀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의 성과는 이렇게 좀 꼽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이제 정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는 점. 두 번째는 더 매력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함께 그려보면서 도시의 브랜딩을 시작했고, 세 번째는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강릉의 어떤 공동체 문화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사회자도 굉장히 이제 크게 안내 홍보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이제 올해는 문화도시 성과 지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제 주요한 지표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제 심의를 받았고 5개의 2차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도시 가운데서 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런 성과들, 과실들이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문화도시의 비전을 더 확산시키고 더 살기 좋은 강릉을 만들기 위해 더 분발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 전략은 이제 그 조성 계획안에 저희가 포괄하고 있는데요.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시나미, 마카, 모야인데요. 우리들은 잘 알지만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가치와 과정 중심으로 천천히 가겠다라는 점.
두 번째는 시민 거버넌스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통합적인 문화 계획을 통해서 행정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시민 간의 더 촘촘한 유기적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점에 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략 하에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과정의 오류들을 좀 꼼꼼하게 바로잡고 더욱더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좀 더 끌어올리는데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두 번째는 강릉에 아까 문화민회 외에도 굉장히 크고 작은 연계가 되어 있고 협력하고 있는 거버넌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매연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진 체계 간의 상호간 연결과 또 성장에 힘을 쓰겠다. 세 번째는 실은 고백하자면 지난해 여러 과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시민과의 접점을 더 넓히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 시민과의 접점을 더 넓히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까 합니다. 이런 사업 방향을 가지고서 이 문화도시 거버넌스 추진 체계 또 행정과 재정적인 기반을 닫고 그 외 본사업들 문화도시를 넘어서는 연계사업 각각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설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체 사업들의 예산은 연계사업을 포함을 해서 약 37억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직 교부가 안 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은 30억 원 정도, 국비가 15억이고 나머지 이제 예산이 도비와 시비로 편성됩니다. 이런 이제 예산을 가지고는 단순하게 일회성적인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좀 더 탄탄하게 다지고 또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서 우리 강릉 내에서 그야말로 문화 생태계를 넓히고 엮어가는데 고르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가름을 하고요. 이어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부연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각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모든 사업보다는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시민 공모형 사업하고 참여형 중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경 총괄 코디네이터님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또 시민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추진한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있는데요. 네, 자, 문화도시 비전처럼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삶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멋진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역시 기대가 되는 우리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센터를 위해서도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네, 다들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리더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앞서 우리 김현경 총괄 코디네이터님께서 이렇게 각 세부 사업별로는 또 담당자들이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도시 사업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우리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각 세부 사업별 담당자분들 모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공모사업, 네, 시민 참여사업, 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사업 담당의 우리 김현주님께서 정말 다양한 시민 공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시민 공모형 사업 소개
자기소개를 맡은 김현주입니다. 네, 2022년에도 시민들이 기획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공모 사업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세부 사업 설명에 앞서 민주적 사업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서약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해를 더해가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연령, 직업, 정체성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부 공모사업에서 받았던 서약서를 다듬어 민주적 사업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적 언행 유지와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비하, 혐오 표현을 금지하며 사업 관련해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는데요.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행정 관계자나 센터의 사업 실무자, 사업 담당 PM이 먼저 이 민주적 사업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서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진행자와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강사는 물론 사업의 모든 참여하는 시민들이 서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약속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센터, 참여자와 담당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시민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참여도가 높은 자율예산제 작당모의입니다. 작당모의는 일상 속의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했고, 방치되어 있는 폐교를 마을 도서관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요. 또 청소년들이 손수 가꾸는 생태 텃밭을 뿌리는 활동으로 직접 시민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1차와 2차로 나누어 총 15팀씩 30팀을 지원하게 되고요. 팀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무정산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문화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모집하는 사업의 유형은 3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쾌적한 생활환경, 재미있는 시민 일상을 만들어가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계획한 개성있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올해에는 1차는 5월에 모집과 선정을 진행하고 사업은 6, 7, 8월 3개월 동안 1차 15팀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차로는 6월에서 7월까지 모집과 선정을 하여 8월, 9월, 10월 동안 3개월 동안 15팀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30팀이 6월부터 10월까지 각자 사업에 맞는 기간 동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사전 워크숍과 네트워크 파티,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이 행사들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팀들뿐에게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개방하여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작당모의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활짝 열고 나누며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참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3년차를 맞은 작당모의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도 문화기획가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1년차와 2년차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사업협력 메이트인 길벗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길벗은 멘토링 역할, 그리고 또 모니터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팀들을 그룹별로 다양하게 묶어 만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가는 친구가 될 것인데요.
참여자들끼리는 우정과 응원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참여자들끼리 격려하고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더욱 끈끈한 관계망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작당모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길벗 네트워크의 길벗에도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은 시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공모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시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또는 거주자 누구나 1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1등부터 3등까지의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향후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문화도시의 다양한 사업으로 설계에 추진되기도 할 예정이니 다른 사업들, 공모 사업들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자율연구 공모입니다. 공모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개인과 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9건 이내를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이후에 3개월간의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하면 연구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 분야와 자율 분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요.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의 시민 누구나 지역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참여 기회를 마련합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시민 자율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시민과 나누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1월에 연구 결과를 시민들과 더욱 폭넓게 나눌 수 있도록 축제 형식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식도 열 예정입니다. 도시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개인 또는 팀으로 시민 자율 연구 공모에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입니다. 지원 사업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4월부터 바로 공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변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연과 다양한 존재가 공존하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수변 문화를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수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5곳을 선정하여 한 곳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신청 시까지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센터에 문의 주실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갈지 막막하실 텐데요. 전년도에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남대천을 이동하면서 창작 워크숍과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강릉의 해변에서 어떤 동물과 식물을 만나는지 그리고 해변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활동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수변을 탐사하고 수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그런 꼬마 수변 탐사대도 활동했었고요. 남대천변 중에서 조금은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 공간에서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작은 문화 행사를 여는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습니다. 공모가 시작된 후에 수변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4월 첫째 주에 바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때에는 수변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과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문화를 디자인하다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인 문화 소외 지역에 활동가인 마을 문화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좁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욕구를 발굴하고 그런 생활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적 돌봄을 실현해 나갑니다. 전년도에는 8곳의 읍면 지역에 마을문화 디자이너들이 각각 한 명씩 파견이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8개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동에도 확대시켜 진행하려 합니다. 마을문화 디자이너는 본인이 기획한 활동을 마을에서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원하는 문화 활동들을 연결하고 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을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과 문화로 관계를 맺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굴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켓,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마을을 조사하여 마을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문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4월 둘째 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마을문화 디자이너는 선정된 마을문화 디자이너에게는 월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요. 또 마을문화 디자이너가 파견된 활동 지역에는 한 곳당 700만 원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을문화 디자이너가 직접 실행하거나 마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마을문화 디자이너는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문화기획, 주민들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마을에 관심이 있고 마을 활동과 문화활동이 즐거우신 분, 주민 모임과 문화활동이 문화도시의 관계망 안에서 연결되도록 지원하며 기획자, 조력자, 촉진자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문화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선정된 이후에 5월 한 달 동안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8회의 워크숍에 필수 참석해야 하지만 최종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작년에 마을문화 디자이너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4월 둘째 주에 열리는 사업 설명회에서 더 내용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오방 공모 사업입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오방 또한 빠르게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릉 오방 같은 경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 거점 조성을 지원합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고 이웃과 즐겁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활동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0곳을 선정하고요. 한 곳당 보조금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방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있는 작은 커피숍은 우리 동네 감성 수다방이 되었고요. 강릉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을 시민들에게 모임 공간으로 빌려줌으로써 헌책방을 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에 자리 잡은 주민들이 잘 찾지 않았던 마을회관은 도심과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개인의 사무 공간으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했던 공간은 페미니즘 공유 서가가 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즐거운 밥상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방 운영자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공간, 공간과 공간을 잇고 시민들에게 더욱 낮은 문턱과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일찍 시작한 만큼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공간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할 공간 운영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이 사업 기획에서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문화도시 세부 사업들을 시민 공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것으로 대폭 늘렸고요. 그 사업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동료를 찾고 재미있고 쉽게 참여하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 문화도시 사업에 더 많은 시민들의 손자국과 발자국이 보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형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모사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요. 공모심사위원과 함께 공모사업을 심사할 시민 배심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하게 됩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곧 모집을 하게 될 건데요. 12월까지 상시로 모집하는 시민 배심단은 문화민의 회원인 만 19세 이상 강릉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민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하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아직 문화민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문화민회를 검색하면은 문화민회 밴드에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회원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문화민회 회원임을 증빙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심원은 선착순으로 접수받은 후에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선정이 됩니다. 총 100명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접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배심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하여서 배심 희망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희망을 신청하신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배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저희 전체 공모사업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4월 둘째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교육이 열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 배심원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배심 활동을 하고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과 동일한 배점과 동일한 퍼센티지로 공모사업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문화도시의 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 신청 공고가 마지막 3월이 지나기 전에 올라올 건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 공모형 사업과 배심원 공모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부적인 시민 공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 담당의 김현주님께서 아주 또박또박 여러분께 귀에 쏙쏙 잘 들리게끔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거 참여했었는데 하시는 분들과 나는 올해 뭘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당모의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무언가 이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민 공모 사업에 함께 해보고 싶다. 빨리빨리 머리 돌아라. 아이디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 비슷하신 생각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문화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모사업에 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시민 참여 사업 발표에 우리 사업 담당 이성호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탐사대 담당자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오늘 이제 좀 얼굴을 뵀던 분들도 계시고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설명은 탐사대를 이미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 모두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릉 도시탐사대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탐사대는 분야별로 시민을 탐사대원으로 전문가를 탐사대장으로 구성하여 현장 탐사와 기록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도시의 현황을 진단하여 잘 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활동 기록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탐사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도시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도시탐사대는 2019년 강릉 탐사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5개의 동네와 12가지 분야로 탐사가 진행되었고 올해는 강릉의 야간의 여가 생활 및 다양한 활동 등의 나이트 투어 그리고 2020년도에 이어 카페와 주점부리 마지막으로 도시 경관, 문화공간, 도시 재생 등 총 6개 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탐사 분야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신다면 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탐사대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먼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전체 일정은 모집과 선발을 거쳐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탐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탐사를 진행하며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 과정을 거쳐 공유의 개최와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모집과 선발은 2차로 나누어 1차는 4월, 2차는 7월에서 8월 중 예정을 하고 있고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6개 분야로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상과 규모는 강릉 시민 및 거주자로 6개 탐사대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방법은 작년과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모집과 선발 후 탐사대별 OT와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데 1차는 5월, 2차는 8월 중 1에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교육 내용은 문화도시와 탐사대에 대한 소개, 탐사지 선정과 논의,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 교육과 취재, 글쓰기, 편집 등 기초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후 탐사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과 시기를 반영하여 1차는 5월에서 7월, 2차는 9월에서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탐사 내용은 기본 원칙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주 1회 이상 진행을 하여 총 10회 내외로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장 탐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며 필요시 내부 워크숍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 진행의 최소 인원인 3인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원고 작성과 편집이 있는데 탐사 활동을 진행을 하며 원고를 작성하게 되시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간은 1차는 5월과 8월, 5월에서 8월, 2차는 9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 내용을 잘 갈무리하여 10월 중 결과 공유 및 전시 등 성과 공유의 자리를 갖고 탐사대 책자 발간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준비 기간을 통해 보다 즐거운 탐사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도시탐사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업담당 이성호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앞서서 시민 공모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시민 참여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잠시 후에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모든 발표자분들께서 이 무대에 함께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주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민참여 사업 발표, 우리 세부적인 이야기 또 사업 담당 정민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형 골목정원 만들기와 담론 형성 및 과제 발굴 사업 설명을 맡은 정민진입니다. 네,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정원 만들기는 지역 공동체의 현장 중심의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마을 단위 도시 경관을 아름답고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 정원 문화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골목정원 만들기는 시민정원사 기본 교육 과정을 통해 정원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및 식물의 구성을 시민 스스로 기획해보고 식물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내 증가하는 공터와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골목정원 만들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목정원 만들기 기본 교육은 마을과 삶을 가꾸는 도시 정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학습하고 정원, 식물, 흙에 대한 기본 교육과 정원을 디자인하기 위해 식물의 배치를 스스로 그려보며 지속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 모임이나 공동체의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지저분한 자투리 땅이나 또는 개선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개인 혹은 동네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원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 교육부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정원을 가꾸는 공동체 단위 정원 시범 조성팀 공모입니다. 공모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골목정원을 가꾸기를 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줍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정원을 만들기를 원하는 두 팀을 선발하여 정원 디자인 및 녹화 재료 구입을 지원해주고 정원 시범 조성지 결과 발표회를 통해 거주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환경 개선 문화를 확산합니다. 팀 선발 시 앞서 말한 기본 교육에 참여했던 우수 수료자가 공모를 지원할 경우 선발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골목정원 만들기의 주요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정원 만들기 교육 공모는 5월 셋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강릉문화재단 또는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참여자 모집은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모집할 계획이고 참여자 발표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교육은 6월에서 8월 동안 총 10회 진행되며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공동체 단위 골목정원 만들기 조성팀 공모는 8월에 진행됩니다. 선정된 두 팀은 8월부터 11월 결과 발표일까지 공동체 정원을 조성합니다.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 주실 땐 마을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함께하는 활동은 한페이 버려진 땅을 아름답게 꾸며 서로 단절되고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정원 꾸미기를 넘어 사회적 의미까지 담은 공동체 정원이 우리 강릉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상상하고 도전하여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어 보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담론 형성 및 과제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론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와 관련된 각종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문화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각 주제에 대해 공론장을 만들어 구체적 문화도시 실천 과제를 이끌어냅니다. 이 사업 안에는 시민 라운드 테이블, 문화도시 포럼, 네트워크 창의 파티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열려있는 사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라운드 테이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도시 문화와 관련된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최종 의결 기구인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재논의한 후 선별적으로 정책화와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올해 라운드 테이블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정례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참여 방법은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거나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문화도시 라운드 테이블에 주저 말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문화도시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까지 94회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가 되었고 다음 달이면 1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00회 기록을 전문 연구진에 의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도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공유해서 계속해서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에게 반영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도시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포럼은 분야별 전문가 발제를 통해 문화도시 각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합니다. 지난해 도서관의 미래, 도서관은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첫 번째 포럼을 필두로 관련된 전문가와 많은 시민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도 주제별 포럼을 5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100여 명 내외로 문화도시 포럼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라운드 테이블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 및 전화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포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주고자 하는 분들은 안을 주시면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라운드 테이블이나 문화도시 포럼은 문화도시 강릉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문화도시에서는 이 사업 모두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올해도 문화도시와 함께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골목정원 만들기와 담론 형성 및 과제 발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정민진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강릉에 좀 더 많은 문화를 만들고 또 발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함께 시민 참여형 만들어주시니까 이 자리를 또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문화도시 포럼 아주 관심 있게 여러분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민참여 사업 발표 다음 우리 사업 담당의 이선민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이주한대 프로젝트 강릉 살아보기와 시나미 문화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미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 할애하시어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알짜배기 정보만 전해드리고자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 살아보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처음 시행된 본 사업은 강릉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타지역민에게 생활정보와 도시의 매력을 전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해 강릉 이주 및 정착 촉진을 궁극의 목적으로 합니다. 구성은 크게 비빌언덕 생활 멘토링 서비스, 지역 탐방 프로그램과 웰컴 파티, 강릉 사례 길라잡이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확장 운영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빌언덕 생활 멘토링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빌언덕은 잠재적 이주민 대상 생활정보 교류가 가능한 강릉 시민을 의미합니다. 4월경에 공개 모집할 것이며 비빌언덕 신청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시나미 강릉 어플에 개별 프로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새내기가 멘토 프로필을 보고 멘토링 신청을 하면 사업 담당자가 상호 연결을 해드립니다. 멘토 멘티는 일정을 조율하시어 멘토링을 진행하시고 이후에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멘토 1명당 멘티 3명까지 매칭해드리고 멘티 1명당 3차까지 멘토링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 탐방 프로그램과 웰컴 파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월 동안 매월 4회, 총 28회에 걸쳐 지역의 매력을 찾아오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차별로 새로운 콘셉트의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강릉의 시장 탐방, 문화관광지, 도시탐사대 따라잡기, 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 거리두기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웰컴 파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 8월, 11월 중 매월 1회 총 3회를 진행을 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소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이나 파티 중 혹시 가고 싶으시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릉사리 길라잡이 운영입니다. 강릉사리 길라잡이는 주거, 경제, 교육, 의료, 교통 등 10개 분야의 생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입니다. 작년에 4,000부를 제작을 했고 전국에서 문의가 와서 현재 80% 정도 배포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올해는 좀 더 새롭게 탈바꿈해볼 계획입니다. 딱딱한 정보가 아닌 말랑말랑하게 살아있는 정보, 형식적인 행정상의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멘토분들을 포함해서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내기 분들이 가장 먼저 문의 주시는 것들이 부동산 또는 거주지 정보였는데요. 그래서 설문문항으로 주변에 살만한 곳, 부동산 정보 등 비공식적이지만 살아있는 정보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지러운 끝을 긁어줄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에 부록으로 강릉사리 그림 일기장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새내기가 강릉살이를 하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을 그림으로 남기고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에 기획했습니다. 그림 일기장에 시나미 강릉 어플 자유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고 우수 게시글은 시나미 매거진에 실어 원고료를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강릉 사리를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열의에 가득 찬 멘토분들께 많은 멘티분을 소개해드리고 좀 더 활성화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새내기 지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 지역을 대상으로 강릉사리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기존에 촬영했던 강릉사리 참여자 대상으로 홍보 영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홍보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나미 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나미 문화학교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 생활문화,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문화인재 발굴을 위해 기획된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열린문화기획학교입니다.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예술가의 강의를 통해 문화기획 입문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본 강좌는 5월부터 8월까지 12차 이론 교육과 3차의 현장학습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론 교육은 5월 중순경에 개강하며 현장학습은 8월경에 진행이 됩니다. 이 강좌 이후 내가 꿈꾸는 문화기획을 직접 실현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추후 설명드릴 시민문화기획단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극학교입니다. 작년에 10명의 시민연극 배우가 20차의 수업에 걸쳐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장해 입문과 심화교육 과정도 진행이 됩니다. 입문교육은 제2기 시민연극단으로서 연극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이 진행되며 20차의 수업 이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심화교육은 1, 2기 시민 배우와 강릉 내에 활동하고 계신 아마추어 연극 배우를 대상으로 뮤지컬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과정입니다. 입문교육은 4월 말, 심화교육은 7월 초에 개강할 예정이며 심화교육, 뮤지컬 공연은 10월 전국 생활문화축제 기간 내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학교입니다.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청소년 문화 소외와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기획된 청소년 문화학교는 올해 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강릉문화재단, 교사 커뮤니티 입다와 발맞추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 수요 반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경에 청소년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실제 수요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실태 파악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조정 운영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라운드 테이블을 한 달에 한 번 개최해 그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청소년의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흩어진 인력 TV를 정리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거점 공간을 마련해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입니다. 문화도시 및 기타 공공문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중 육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이론교육, 현장답사, 개별 현장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론교육은 4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 5회 진행이 됩니다. 현장답사는 2022년 강릉 단오제 현장,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사업 현장으로 총 2회 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개별 모니터링 계획대로 자율적으로 수행하신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드립니다. 교육과정에 80% 이상 이수하신 모니터링 단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링 기회가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기획단입니다. 지역 문화자원 기반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열린문화기획학교 수강 이후 여러분이 꿈꾸는 문화기획을 직접 실현해보고 싶은 분들은 본 강좌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강좌는 8차의 축제기획교육과 15차의 심화교육으로 구성되며 이후 개별 기획사업 추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기획교육은 입문교육으로서 시민기획자의 역할과 강릉 지역 축제 모델 형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심화교육은 기획서 작성법 및 사업 수행 매뉴얼을 교육하고 지역 문화자원 발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육 이후 개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마무리됩니다. 네, 이상으로 담당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 이주 환대 프로젝트에 그리고 신안리 문화학교까지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짜배기 전공만 쏙쏙 골라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시민 참여 사업 발표, 네,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네. 맞아요. 마스크 쓰셔서 말씀보다는 고개를 이렇게 세차게 끄덕여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미처 내가 몰랐을 것 같은 그런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김에 주변에도 소문 많이 내주시고 함께 하자 이렇게 또 모시고 와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지막 발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 발표에 최송실 수석 코디네이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최송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사업은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 중에 신안리 로컬 컨텐츠 랩과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은 지역 특성화에 따른 전략을 기반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환경을 보존하고 역사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한편 지역 역사 문화의 재해석 및 자연과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청정 자연과 창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의 핵심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 특성화 전략에 따라 역사 문화의 재구성은 공방도시 만들기로, 지역 산업의 재구성은 로컬 컨텐츠 개발 사업으로, 자연 생태계의 재구성은 수변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의 개별 사업으로 전개하여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리 로컬 컨텐츠 랩은 숨어있는 지역 자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경쟁력 있는 로컬 컨텐츠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에게는 팀별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정액 지원, 제품 제작을 위한 전문가 1:1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당해년도 사업 참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 성장, 멘토링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로컬 컨텐츠랩 사업은 단계별로 대상 선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개발 등의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제일 궁금하실 사업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될 텐데요. 모집 대상은 강릉을 거점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한 개인 및 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릉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로컬 컨텐츠 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으로 한정하여 참여 대상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참여 기간 중 집중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각각 4월과 7월 1,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10개 내외의 시제품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 정도, 수행 방법, 사업 실행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기준을 가지고 1차는 서류 심사로 2차는 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컬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 로컬 브랜드 만들기 워크숍, 우수 사례를 보유한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참가자 수요 맞춤형 1:1 컨설팅으로 참가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후 시제품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됩니다. 전문가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는 총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중간 평가를 통해 지원금의 규모가 확정되고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원 내외입니다. 모든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제작 과정에 대한 개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제품 전시 등의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방도시 만들기 사업은 규방공예의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시민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도시 브랜드 및 관련 생태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방도시 강릉을 위해서 가이드북, 공방 유람지도 제작, 공방 마케팅 및 운영 지원, 공방도시 판매 거점 조성 및 운영 지원, 공방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나미 공예축제 개최 등을 사업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도시 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인 공방도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강릉의 공예문화 위상을 확립하여 공방하기 좋은 도시, 강릉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방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 곳의 안테나숍과 두 곳의 쇼핑숍 등의 공방 판매 거점을 운영하여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테나숍은 소비자의 선호도나 반응을 파악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표를 이루는 용어이고, 쇼핑숍은 기존에 운영되는 상점 안의 새로운 상품군이나 브랜드를 입점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상점을 말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공방도시 오프라인 상점을 중심으로 공방 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공예품 발굴 및 판매 촉진의 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거점 운영에서 언급한 공방 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우수 공예품을 접수한 후 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 공예품을 선정하는 것을 1단계로, 선정된 공예품은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 상점 입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MD 및 안테나숍 운영 인력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방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방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요 조사를 진행 후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1:1 컨설팅, 오픈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시나미 공예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기간 내 집약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공방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조사된 약 100여 개의 공방 DB를 기반으로 공방도시 가이드북과 공방 유람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결과물은 공방 정보 제공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비즈니스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나미 공예축제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키스센터에서 개최된 시나미전을 통해 참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축소 개최된 공예축제를 올해는 10월 중 그 규모를 확장하여 전시, 마켓, 체험, 이벤트, 네트워크 등 파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강릉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공방문화 만들기 붐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업은 공방도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될 사업으로 현재 참가 지원할 행사는 사전 조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시박람회의 참가는 단순히 참가하는 공방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다양한 상품이나 브랜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담당하는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사업 발표를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사업 발표가 끝났습니다. 평일 낮에 참석이 어려워서 불참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 제작을 하여 별도의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업 발표는 완성형의 기획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발표 후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발표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사업 실행에 맞춰 문화도시 홈페이지, SNS 채널, 네이버 밴드, 문화미네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업 설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안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송실 수석 코디네이터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을 또 나도 피력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저희가 잠시 5분 정도 여기에 이제 모든 발표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여러분께서도 잠시 쉬시는 시간, 잠시 후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계시면서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